안녕하세요, 만화가 권태성입니다. 오늘은 아이패드 프로에서 웰시코기와 우체통을 그리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편지를 물고 있는 웰시코기가 우체통을 바라보는 모습을 구상해봤습니다. 먼저 대략적으로 웰시코기와 우체통의 모양을 그립니다. 우체통과 웰시코기의 실제 크기를 참고하면 더욱 좋습니다. 웰시코기의 모습을 좀 더 자세히 그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스케치가 크게 틀리지 않은 것 같아서 좀 더 자세히 그려주면서 웰시코기가 웃는 것처럼 입꼬리를 살짝 올려주었습니다. 일반적인 웰시코기는 흰색과 연 갈색이 섞여 있는 털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털들이 이루는 경계선을 기준으로 삼고 팔, 다리, 배, 꼬리 부분의 위치를 서로 비교하면서 그립니다. 조금 더 자세히 그리다 보면 틀린 부분이 조금씩 보이는데 지워가면서 고치면 됩니다. 자국이 남는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게 디지털 드로잉의 장점이니까요. 웰시코기의 모습이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 1차 스케치가 완성되면 스케치 레이어를 두 손가락으로 가볍게 건드려서 투명도를 흐리게 조정하고 그 위에 새 레이어를 만들어서 본 스케치를 시작합니다. 본 스케치에 사용하는 브러쉬는 HB 연필 브러쉬입니다. 지금 그리는 웰시코기는 그림 크기도 작고 만화 같은 느낌으로 표현할 거여서 털 표현을 자세히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외곽선을 완전히 직선으로 그리지는 않고 털의 느낌이 나도록 그려줍니다. 프로크레이트 연필 브러쉬는 그 어떤 앱보다 연필 느낌을 잘 표현할 수 있어서 그리는 맛이 좋습니다. 외곽선 스케치가 끝나면 스케치 레이어에 체크 표시를 한번 눌러줍니다. 그러면 스케치 레이어가 보이지 않게 되죠. 이제 우체통 스케치를 시작합니다. 약간 큰 크기의 우체통을 그려보려고 합니다. 모든 것이 그렇지만 완전한 정면 모습보다 살짝 측면에서 바라본 모습이 물체의 특징을 좀 더 실감나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우체통도 강아지 그림과 마찬가지로 1차 스케치의 투명도를 흐리게 조절한 뒤에 그 위에 새 레이어를 만들어서 연필 브러쉬로 외곽선을 표현해줍니다. 저도 우체통은 이번에 처음 그려보는 것 같습니다. 뭔가를 그리게 되면 그냥 눈으로 볼 때 발견하지 못했던 부분을 알게 됩니다. 아,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 하고 말이죠. 그래서 공부할 때 외우고 싶은 게 있으면 전체 모습을 그려보는 게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외곽선 스케치가 끝났습니다. 1차 스케치 레이어 체크를 해제하고 강아지와 우체통 그림에 색을 채웁니다. 색을 채울 때 사용하는 색은 아무 색이나 상관이 없는데요. 이렇게 색을 채우고 채색을 시작하면 좀 더 편하게 그림을 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색을 채운 레이어를 애플 펜슬로 한번 눌러주면 선택 항목이 나오는데요. 이 선택 창을 누르면 색을 채운 부분만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어서 색이 삐져나갈 위험이 없어집니다. 아주 유용한 기능이죠. 그림자를 표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강아지처럼 털이 있는 동물의 그림자는 털 전용 브러쉬나 연필 브러쉬로 표현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림자를 에어브러쉬로 그리게 되면 동물의 몸이 평면적으로 보이게 되니까요. 하지만 연필로 털을 하나하나 그리게 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털 전용 브러쉬를 추천합니다. 털 전용 브러쉬는 프로크리에이트 기본 브러쉬에도 들어있고 조금만 검색을 해보시면 무료 브러쉬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그리는 웰시코기 그림은 크기가 크지 않아서 연필 브러쉬로 그림자를 표현해 주었습니다. 웰시코기는 영국 웨일스 지방에서 유래한 목양기현이라고 하는데요. 손의 양을 몰디에 키워져서 다리는 짧지만 달리기 속도가 빠릅니다. 웰시코기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꼬리가 짧은 펜브로크와 꼬리가 긴 카디건 웰시코기로 나뉩니다.
목양기원 출신인 웰시코기는 지능도 높고 보호자 말도 잘 듣는 편인데요. 에너지가 넘쳐서 운동이 필수입니다. 웰시코기 그림이 대략 마무리되어서 이제 우체통의 색을 칠해보겠습니다. 연필 느낌으로 그림자를 표현하려다가 그림이 지저분해 보여서 다시 에어브러쉬로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에어브러쉬가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힘 조절에 주의하면서 그려줍니다.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요즘은 우체통을 보기가 참 힘듭니다. 손편지가 귀해진 시대니까요. 세계 최초의 우체통은 1653년에 프랑스 파리에 설치되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1895년 대한제국 시절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와 영국의 우체통은 빨간색이지만 일본은 주황색, 미국은 파란색, 독일은 노란색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아직 1년에 한두 번씩 손편지를 쓰지만 편지를 직접 우체통에 넣은 게 언제인지 기억조차 가물가물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우체통이 아예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지금 그리는 그림을 구상한 것도 그런 생각이 바탕에 있습니다. 편지를 입에 문 웰시코기가 밝은 표정으로 우체통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실제로 강아지가 편지를 보낼 수는 없겠지만 편지를 손에 들고 우체통으로 향하는 마음을 귀여운 강아지로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바닥에 있는 그림자는 연필 브러쉬로 거칠게 그렸습니다. 강아지의 그림자까지 완성했고요. 이제 우체통에 하얀색으로 우체통 표식을 그리려고 합니다. 스케치 레이어를 하나 만들고 우체통 사진과 비교하면서 글씨와 표식이 들어갈 자리를 만들어줍니다. 글씨와 표식이 들어가니 우체통의 모습이 좀 그럴듯해진 것 같습니다. 스케치가 끝나면 스케치 위에 다시 레이어를 만들어서 흰색으로 제대로 그려줍니다. 우체통에 그려진 새 모양 표식은 제비를 형상화한 것인데요. 예로부터 제비는 한국에서 행운과 희망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이런 상징성 때문에 우체통에 제비 그림을 넣어서 편지를 보내는 이와 받는 이 모두에게 행운과 희망이 전해지길 바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제비는 먼 거리를 이동하는 철새로서 우편물이 먼 곳까지 안전하게 전달되길 바라는 염원도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림이 거의 완성되었습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그럼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